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챗 GPT에게 몇 번이나 말을 걸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영상입니다. 매일 썼다면 이 영상은 더더욱 당신을 위한 영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지금 AI를 잘못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색기처럼 쓰거나 비서처럼 시키거나 신탁처럼 떠받들거나 셋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와튼 스쿨의 경영학 교수 이선 몰릭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AI는 도구가 아니다. AI는 동료다. 그리고 동료를 다루는 방식은 도구를 다루는 방식과 전혀 다르다. 오늘 함께 펼쳐볼 책은 이선 몰릭의 듀얼 브레인, 원제는 코인텔리전스입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이코노미스트, 2024 올해의 책, 아마존 과학 분야 올해의 책, 그리고 무엇보다 타임지가 선정한 AI 분야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 직접 쓴 AI 시대의 실전 교본입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 처음 챗 GPT를 만났을 때 사흘밤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선 몰릭이 자신의 책 서문에서 고백한 그 3 sleepless nights, 3번의 불면의 밤, 저도 똑같이 겪었습니다. 오늘은 그 사흘의 잠 못 이룸이 어떤 통찰로 결실을 맺었는지 5개의 챕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챕터 1, 외계 지능이 도착했다. 이선 몰릭이 가장 먼저 던지는 정의는 다소 충격적입니다. 그는 챗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을 가리켜 엘리언 마인드, 우리말로 옮기면 외계 지능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외계라는 말은 화성에서 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인간의 말로 대답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방식은 인간의 사고 방식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AI는 박사학위 수준의 논문을 1시간 만에 요약해냅니다. 그런데 같은 AI가 초등학교 1학년이 푸는 단순 산수에서 틀립니다. 시 한 편을 셰익스피어 풍으로 써내라고 하면 멋지게 써내는데 딸기알리 몇 개 들어있느냐고 물으면 2개라고 우깁니다. 이 들쭉날쭉함, 이선 몰릭은 이를 제기드 프론티어, 즉 들쭉날쭉한 경계선이라 부릅니다. AI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IQ 순으로 깔끔하게 정렬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봉우리는 에베레스트보다 높고 어떤 골짜기는 우리 발밑보다 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단 하나, 실험입니다. AI에게 직접 일을 시켜보고 어디까지가 그의 봉우리이고 어디부터가 골짜기인지 자기 직무 영역에서 직접 지도를 그려보는 것. 이것이 이선 몰릭이 말하는 AI 시대의 첫 번째 시민 의무입니다. 남이 그려준 지도는 쓸모가 없습니다. 의사의 제기드 프론티어와 마케터의 제기드 프론티어, 교사의 제기드 프론티어는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챕터 2, 4가지 황금률. 자, 그럼 이 외계지능과 어떻게 함께 일해야 할까요? 이선 몰릭은 책의 가장 핵심이 되는 3장에서 누구나 따라야 할 4가지 황금률을 제시합니다. 첫째, AI를 언제나 테이블에 초대하라. 회의를 열든 글을 쓰든 결정을 내리든 일단 AI를 그 자리에 끼워 넣어 보라는 것입니다. 이건 AI가 할 일이 아닐 거야 라는 선입견이야말로 우리가 자신의 제기드 프론티어를 영원히 모르게 만드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일단 시켜보십시오. 안 되는 일이라는 걸 확인하는 것 자체가 되는 일을 발견하는 만큼 가치 있습니다. 둘째, 인간이 루프 안에 있어라. 영어로는 be the human in the loop입니다. AI가 내놓은 결과물에는 반드시 인간의 검토가 들어가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AI는 가끔 너무도 자연스러운 말투로 거짓말을 합니다. 환각, 즉 할루시네이션이라 불리는 현상입니다. 이때 인간의 판단이 빠진 AI 결과물은 자동차로 치면 브레이크가 빠진 차와 같습니다. 빠르고 매끄럽고 그리고 위험합니다. 셋째, AI를 사람처럼 대하되 어떤 사람인지 알려줘라. AI에게 당신은 30년 경력의 마케팅 전략가입니다. 라고 페르소나를 부여하는 순간 결과물의 질이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이선 몰릭은 이를 두고 프롬프트는 마법이 아니라 무대짓이다 라고 말합니다. 배우에게 그냥 연기해 라고 하는 것과 당신은 이오시프 스탈린이고 이 장면은 1942년 겨울의 크렘린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결과물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지금 쓰는 이 AI가 당신이 평생 쓸 AI 중 가장 멍청한 버전이라고 가정하라. 이 한 문장이 책 전체를 관통합니다. 지금의 챗 GPT, 클로드, 제미나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다음 버전을 기다리세요. 6개월 뒤에는 지금보다 2배 똑똑해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AI가 못한다고 해서 영원히 못할 거라 단정하는 순간 우리는 미래의 가능성을 미리 폐기하는 셈이 됩니다. 챕터 3, 켄타우로스가 될 것인가, 사이보그가 될 것인가. 이제 이 책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가장 강력한
강력한 비유로 들어갑니다. 인간과 AI의 협업에는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드는 켄타우로스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상반신은 인간이고 하반신은 말인 그 존재. 켄타우로스 모드의 핵심은 명확한 분업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마케터가 보고서를 쓴다고 합시다. 켄타우로스 모드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데이터 분석은 AI에게 맡기자. 그러나 결론과 전략은 내가 쓰겠다. 자료 검색은 AI. 그래, 톤앤 매너는 인간. 이렇게 일을 나눕니다. 머리는 인간, 다리는 AI. 켄타우로스 모드는 안전합니다. 통제 가능합니다. AI 입문자에게 권하는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모드는 사이보그입니다. 사이보그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간과 기계가 한 몸 안에서 융합되어 있습니다. 같은 마케터가 사이보그 모드로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한 문장을 쓰다가 멈춥니다. 이 다음 표현이 떠오르지 않는데 후보 5개를 줘봐. 그중 하나를 고릅니다. 두 단락을 쓰고 나서 다시 묻습니다. 이 흐름에서 가장 약한 논리적 고리가 어디지? AI가 짚어줍니다. 그는 그 부분을 다시 씁니다. 이것은 분업이 아니라 통합입니다. 한 문장 안에서, 한 호흡 안에서 인간과 AI가 끊임없이 주고받습니다. 이선 몰릭은 자신의 책 자체가 이 사이보그 방식으로 쓰였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와튼 스쿨과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사이보그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의 생산성과 결과물 품질이 켄타우로스 방식보다 일관되게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방식이든 AI와 함께 일한 사람이 AI 없이 일한 가장 뛰어난 사람을 거의 항상 능가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켄타우로스인가? 사이보그인가? 아니면 아직 둘 다 아닌 그저 AI를 가끔 검색하는 구경꾼인가? 챕터 4 AI의 5얼굴. 이선 몰릭은 책의 후반부에서 AI를 우리 삶에 들이는 5가지 방식을 제안합니다. AI의 5 페르소나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람으로서의 AI. AI와 대화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를 사람처럼 대합니다. 욕을 들으면 AI도 답이 짧아집니다. 칭찬을 하면 더 길고 풍부한 답이 돌아옵니다. 이상해 보이지만 사실 인간은 모든 것을 의인화하는 종입니다. 자동차에 이름을 붙이고 식물에게 말을 거는 종입니다. AI를 사람처럼 대하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인지 작동 방식입니다. 둘째, 창작자로서의 AI. 와튼 스쿨의 한 실험에서 학생 그룹과 GPT-4 그룹이 신상품 아이디어 경연을 벌였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상위 40개 아이디어 중 35개가 AI의 것이었습니다. 창의력의 양적 측면, 즉 얼마나 많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빠르게 만들어내는가에서 AI는 이미 인간을 압도합니다. 그러나 이선 몰릭은 단서를 답니다. AI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만든다. 그러나 어떤 아이디어가 정말로 가치 있는지를 판단하는 일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다. 셋째, 동료로서의 AI. 보고서를 같이 쓰고 코드를 같이 짜고 발표 자료를 같이 다듬는 동료. 우리가 가장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때 핵심은 동료에게 시키듯 분명한 맥락과 목표를 주는 것. 이 보고서를 다듬어줘가 아니라 이 보고서를 임원진 발표용으로 다듬되 결론을 첫 2문단으로 옮기고 각 섹션을 5줄 이내로 압축해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넷째, 튜터로서의 AI. 1984년 교육심리학자 벤저민 블룸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대1 개인 교습을 받은 학생은 일반 교실 학생의 98%보다 학업 성취가 높았습니다. 이를 블룸의 이 시그마 문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모든 아이에게 1대1 교사를 붙이는 것은 비용 면에서 불가능했습니다. 지난 40년간 이 문제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AI가 그 답이 될 수 있다고 이선 몰릭은 말합니다. 모든 학생이 모든 시간에 자신만의 인내심 많은 튜터를 가질 수 있는 시대. 그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다섯째, 코치로서의 AI. 튜터가 지식을 전달한다면 코치는 성장을 돕습니다. 자기 글의 약점을 지적해달라고, 자기 사고의 맹점을 짚어달라고 AI에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AI는 24시간 깨어있고 평가하지 않으며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묻는 용기입니다. 챕터 5.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 이제 책의 결을 따라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이선 몰릭은 책의 마지막에서 한 가지 풍경을 그립니다. AI 이후의 세계는 AI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나 그 미래가 디스토피아인지 유토피아 인도피아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AI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매일매일 결정되고 있다. 저는 30년 동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명히 보입니다.
있습니다. AI를 두려워하는 학생, AI를 맹신하는 학생, 그리고 AI를 동료로 쓰는 학생. 이 셋 중 마지막 부류만이 5년 뒤에도 가치 있는 일을 할 것입니다. 앞에 두 부류는 어느 쪽이든 AI에 잡아먹힙니다. 이선 몰릭의 결론을 제 언어로 다시 풀자면 이렇습니다. AI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동시에 AI를 신격화하지 마십시오. AI를 동료로 받아들이고 매일 함께 일해보고 무엇을 시킬 수 있고 무엇은 시킬 수 없는지 자기 손으로 직접 알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 전체에서 인간으로서의 판단과 책임을 결코 놓지 마십시오. 이 책의 한국어판 제목인 듀얼 브레인, 두 개의 뇌.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번째 뇌가 아닙니다. 두 번째 뇌를 가졌을 때 첫 번째 뇌, 즉 인간의 뇌를 어떻게 더 인간답게 쓸 것인가? 그것이 이 책이 진짜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이선 몰릭의 듀얼 브레인, 원제 코인텔리전스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또 다른 책으로 또 다른 사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